지난 시간에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었죠. 오늘은 2014년 예비 수능에 나왔던 문제와 2018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내용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문제풀이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한 시하고 연결지어서 최두석의 성액꽃과 연결지어서 나온 문제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을 물어봤을 때 그냥 우리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요.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게 있었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 이 부분이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행복하거나 즐거운 정서인데 그게 서러움의 감정과 어우러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 관점을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물을 통찰하고 있거나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계절적 배경 있죠. 봄이죠, 봄. 이 봄이라고 하는 분위기와 주제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이 상황,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괴로움이나 슬픔을 주기 때문에 그 슬픈 상황이나 일제강점하의 상황이라는 게 봄 때문에 더 슬프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번 내용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3번이요. 여정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뭔가 계속 빼앗긴 들에서 이 화자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요. 여행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공간이 변화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간 자체는 나의 빼앗긴 조국이긴 하지만 우리의 국토를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건 아니죠. 아름다운 봄 속에서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보면요. 웃네, 보리밭아, 뭐뭐한 비로, 가뿐하다, 가자, 도랑이, 가네. 지금 명사형으로 끝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4번으로 답하면 안 되겠죠. 5번, 지규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지규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같이 또는 뭐뭐처럼 이러는 말을 이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고 서로 빗대어 표현한 것임을 잘 드러내는 게 지규적 표현이죠. 이 시에는 지규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1년에 보면 가르마 같은 논길이라고 하면서 뭐뭐 같다 라고 하는 지규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대상, 즉 여기선 논길이 될 텐데 논길이 굉장히 매끈하게 쭉 뻗은 모습을 잘 드러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규적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3단 같은 머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깔끔한 그 보리밭의 모습, 그러면서도 풍성한 보리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규적 표현을 여러 번, 2번 이상 사용하면 여러 번이잖아요.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눈에 쏙 들어오게 선명하게 제시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만 보면 2번, 5번이 모두 맞고요. 나하고 연결지어서 봤을 땐 최종적으로는 답이 2번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걸 보는 거라서 요 두 개가 시에 해당하는 선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41번에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에서 E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보기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겠죠.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민중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 여기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했대요. 그 점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반영이 잘 됐다 라고 보기에서 얘기하니까요. 내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라요. 보기의 관점, 지금 민중의 참담한 굉장히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관점으로 읽어줘야 되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이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민중의 생활을 노래한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이 시를 해석하고 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A는 1년인데요. 그 부분에서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은 남의 땅,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인식이죠. 원래 땅 내 땅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했으니까 박탈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텐데, 이걸 통해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기에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기 땅을 다 송두리째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 2번, C의 디귿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리을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대요. 디귿의 경우는 보리밭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고맙게도 잘 자랐다. 이건 지난 시간 수업에서도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속을 살아가는 민중이나 우리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자신들의 생명력을 빛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우리 국토의 모습을 보면서 호미를 쥐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리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해석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B하고 D는 지난 시간에 제가 2, 3년, 그리고 9, 10년 이게 이제 서로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1년에서 질문을 던지고 11년에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고의 과정 아니면 태도의 변화 이런 걸 잘 보여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문제로 물었죠. 그러니까 B에서 D까지 태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서 C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지금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요. 이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다. 이거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랑 조금 관련이 돼요. B에서 D로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면요. B에서는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간다 하면서 조금 답답하고 하늘하고 들이 뭔가 입을 다문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몽환적인 상태에서 봄나들이를 꿈꾸듯이 떠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B의 경우는 아름다운 봄길을 꿈꾸듯이 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이게 누가 부른 걸까? 나는 이렇게 가고 있네 하면서 이제 약간의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꿈을 꾸는 듯 아름다운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B였습니다. 그런데 D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건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좀 철없는 것.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아름답네 하고 가는 철없는 모습이었어. 사실 이 현실은 정말 내가 이 현실, 부정적인 현실에서 즐겁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 우스운 거야. 나 참 우스꽝스럽다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아름다운 봄이니까 뭔가 웃음을 유발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이 서러움, 일제강점하라고 하는 그런 슬픈 현실에 대한 자각 이것도 가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걸 D에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게 D라면 B에서 D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태도의 변화, 현실이라는 건 일제강점하의 현실이고 우리 참담하고 힘들게 사는 현실인데 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 드러난 아름다운 봄 풍경은 다 사실은 아름답지만 그거 내 땅이 아닌 곳에서의 봄인데 그것을 내가 진정 즐겨도 될까? 우리 괴로운 빼앗긴 들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괴로운 민중들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변에 깔려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4번이요. B의 니은에는 화자의 이상이, 디귿의 미음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B의 니은은 지금 뭐냐면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라고 했어요. 푸른 들, 잘 자란 보리밭을 막 지나서 가는 그런 푸른 들이잖아요. 푸른 들판, 논을 따라서 내가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가요. 그럼 저 멀리는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이 맞닿은 곳은 아직 내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화자가 봤을 때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곳, 바라다 보이는 곳이니까 내가 이 아름다운 봄에 저기까지 가야지 라고 할 땐 조금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니은을 지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미음 부분을 보면 그렇게 가는 데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아까는 그냥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간다라고 했다면 이번엔 그곳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져 있어서 푸른 서름 좀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까지도 있는 곳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자의 좀 부정적인 현실 인식도 포함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남은 건 5번밖에 없을 텐데 한번 보자면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A의 경우는 질문을 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 라고 질문했고 E에서는 봄이 오는 데에서 다 나아가 그 봄이 내게 아니라 그 찾아올 봄조차 빼앗기지도 모르는 굉장히 답답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이야 하는 답을 줬었잖아요. 이런 연관으로 보아.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답을 주죠.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게 B에서 D까지잖아요. 그럼 이 B에서 D까지에는 화자의 거기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적극적 의지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 민중의 처지라고 하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건 참담한 상황인데 참담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려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아자! 이런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드러나지 않고요. 마지막에 답을 준 것도 조금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듯하게 서술한 것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파일로 올려줬던데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죠. 여기 지금 3, 3이 아니라 2, 5라고 여러분 답으로는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능 특강 문제로 넘어갈게요. 수능 특강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수능 예비 문제하고 비슷해요. 2014년 예비 수능과. 여기도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었는데 나 작품이 여기서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이 우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내용만 가지고 보신다면요. 1번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뭐죠? 봄이죠, 봄.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은 지금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즐겨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일제강점기의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아름다운 봄을 즐길 수도 없네. 이 봄은 아름다운데 현실은 시궁창 더 우울해 하는 그런 감정을 주죠가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명령이잖아요. 나한테 호미 좀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좋은 땀도 흘리면서 나는 내 땅에서 노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우리의 국토에서 건강한 노동을 하고 싶은
바람 이런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 내 땅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바람과 거기서 건강한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잘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색채여가 없진 않아요.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이런 게 있는데 대비라고 하려면 속성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X입니다. 4번 영탄법 사용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영탄법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X고요. 명사로 시상의 마무리. 아까 예비 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명사로 시상이 마무리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OX 문제로 바꿔본다면 OOXXX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G까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2014년 예비수능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보기를 적용해서 각 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였고요. 2014년 예비시행 같은 경우에는 A에서 E까지 해당이 됐다면 이 수능특강 문제의 경우는 조금 더 촘촘히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보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각, 현실적인 배경을 줬죠. 이걸 바탕으로 국토를 빼앗긴 아픔을 그리고 있다. 1년과 11년. 1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였고 12년이 답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2년과 10년이 서로 대칭, 3년과 9년이 서로 대칭된다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은 서로 대응되는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다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과 정서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수능 문제나 아니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다 거의 동일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작품을 출제한다면 이 부분을 좀 출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보기의 관점을 적용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A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맞는 내용이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G는 A에 대한 대답으로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G가 질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했으니까 대답인 동시에 국권 상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봄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안타까움의 정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2번, B의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와 대응되는 F의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요거는 일단은 대응된다는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면 B가 2년이었고요. 그리고 F가 10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개가 대응된다는 건 이미 보기에서 알려주죠. 2년과 10년이 서로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인지 아름다운 봄 풍경을 걸어가는데 마치 꿈 같아. 왜냐하면 이것은 봄이 오긴 온 건데 우리의 국토가 아니라 빼앗긴 국토에 왔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걸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약간 몽환적이고 이게 도대체 현실일까? 사실 나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현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현실 맞나? 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온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불안정한 심리 맞죠? 그러면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것도요 굉장히 절묘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봄이 왔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감정이 막 고조되면서 폴짝폴짝 막 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 맞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권이 빼앗겼고 이건 우리의 국토라고 해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지 올 하는 그런 가라앉은 정서,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서의 불균형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불안정한 심리라고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도 맞아요. 3번 B에서 푸른 하늘 푸른 들, 요거는 아름다운 봄의 정취다.
맞죠? 그래서 그 푸른 안에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막 신나게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B는 맞고요. 그럼 F.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은 봄의 정취, 이거 오타네요. 봄의 정취에서 느끼는 기쁨과 국관상실의 현실에서 오는 슬픔. 이게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얘기하고 이해했어야 됐던 부분이에요. 이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하고 굉장히 조금 깊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푸른 웃음. 아, 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게 내 국토가 아니네 라고 하는 서러움, 슬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잖아요. 봄의 정취라고 하면 푸른 웃음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쁨이고 국권 상실의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 이게 푸른 서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감정. 웃음은 서러울 수 없는데 그 모순된 감정이 충돌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죠. 4번이요. C와 E는 구체적 청자를 부름, 질문을 함, 대답을 요구함 이라는 형식에 대응된대요.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C하고 E를 통해서. C를 보면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엔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답답하라 말을 좀 해다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빨리 해줘 라고 얘기하는 요구 드러나는 거 맞죠? 그럼 C는 일단은 그런 형식인 게 맞네요. 그럼 E도 한번 볼게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하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우습다 답은 하려무나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죠. 그럼 일단은 맞네 이런 구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형식에 대응되며 라고 한 표현은 맞습니다. C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E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 그 안에 드러난 태도가 맞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C를 확인해 보면 자조가 맞는지.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 라고는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를 비웃는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E도 한번 볼게요. E에서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 했어요. 뭘 찾는 거야? 우습다. 뭐가 신나가지고 그렇게 봄이 왔다고 신나게 돌아다녔어. 이런 상황에 주권도 빼앗긴 상황에 하면서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 자조는 E에 나오네요. C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조하고 비웃는 사람이 현실을 극복할 의지를 가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뭐 부르고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한다는 이 구조는 둘 다 맞아요. 하지만 뒷부분에서 C가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든지 E가 극복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남은 5번을 볼게요. D에는 봄을 맞는 활기찬 모습과 국토에 대한 애정, 저 아름다운 봄의 모습, 그래서 거기서 막 호미를 들고 좋은 땀을 흘리고 싶다는 애정 잘 드러납니다. D 맞고요. 그리고 C, E와는 달리 봄에 느끼는 화자의 기쁨을 드러낸다. C에서도 좀 대답 좀 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네가 끌은 거야? 누가 한 거야? 답답해. 말을 해줘. 하는 그럼 좀 부정적인 정서. 그 E에서도 막 자조적인 거.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C하고 E에는 다 마이너스적인 정서가 있다면 D에서는 아름다운 국토, 그것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니까 C, E하고는 달리 봄에 느끼는 화자의 기쁨, 좋은 정서를 드러낸 것 맞죠?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배웠고 오늘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피면서 복습을 제대로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